네, 안녕하세요. 동물당당 정경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 겁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요, 비건에 관련된 책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한민 작가의 아무튼 비건,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하죠. 피터 싱어의 왜 비건인가. 그 중에서 오늘은 김한민 작가의 아무튼 비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그 비건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꼭 한번 읽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을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의 장점은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두께가 얇고 읽기가 너무 편해요. 정말 그냥 되게 잘 읽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문장이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책을 제가 되게 선호하나 봐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되게 쉽게 쓴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일단 16페이지 보면 그 비건의 핵심은 거부가 아니라 연결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안 먹는다, 육식을 안 한다. 그래서 약간 네가티브적인 요소로 비건이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인식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거부가 아니라 연결. 그러니까 어떤 존재를 먹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떤 존재와 우리가 연결돼 있다. 이런 연결에 좀 주목을 하는 문장이어서 저는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비건이 되는 것은 산업과 국가와 영혼 없는 전문가들이 단절시킨 풍부한 관계성을 어린아이였을 때 누구나 갖고 있던 직관적 연결고리를 시민들이 스스로의 깨우침과 힘으로 회복하는 하나의 사회운동이다. 이 문장이 아마 이 책 전반을 다 관통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비건이 돼야 되는 이유를 이 문장처럼 또 잘 설명해 주는 문장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장형 축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단 잔인하죠. 네. 눈뜨고 못 볼 잔인한 동물 학대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요. 오염이 심각하죠. 맞습니다. 물과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이 됩니다. 온실가스가 크게 상승합니다. 숲과 밀림을 무참하게 파괴합니다. 그 다음에 발암 물질 등 위험 요소가 인체에 유입됩니다. 건강에 심각한 악 영향을 미칩니다. 대량 살처분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책에서 설명한 것들 간단하게 볼게요. 온실가스 배출. 전체 배출량의 최소 18%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대요. 공장형 축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비행기, 자동차, 기차, 선박 등 모든 교통수단을 합친 배출량보다 많다고 합니다. 메탄가스의 경우 인간 활동에 의한 전체 배출량 중 축산업이 35%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해마다 이탈리아만한 크기의 산림이 없어지고 있고요. 공장형 축산으로 인해서요. 산림 파괴의 약 91%가 육류 생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또 놀랄 만한 수치가 있는데요. 미국 항생제 판매량의 80%가 축산업에 쓰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항생제 하면 인간이 먹는 줄 알았는데 80%가 축산업에 쓰인다고 하죠. 육류에 들어있는 벤조피렌이라는 발암 물질은 가공하거나 조리를 하면 더욱더 증가합니다. 숫 불고기 1kg에는 벤조피렌이 담배 600계피 분량만큼 들어있고요. 돼지고기 한 점에는 다이옥신이 담배 한 갑 분량만큼 나온다고 합니다. 벤조피렌은 강력한 발암 물질로 햄, 소세지 등의 가공육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공장형 축산이 없어져야 되는 이유가 이 동물을 위해서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하지만 또 어느 때는 설득을 바로 당신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라도 이 공장형 축산은 정말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아니
그래도 이 공장형 축산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더 열악한 사람들이, 몸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고기를 얻을 수 있어서, 단백질을 먹을 수 있어서,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가족들이 외식을 할 수 있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정도의 희생은 불가피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습관이 정말로 자신과 가족과 이웃의 몸을 정말 심각하게 망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또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이렇게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극심하게 고통받다가 처참하게 죽은 생명의 몸뚱이를 매일 입에 넣는 것, 그게 영혼을 건강하게 해줄리 만무하다. 맞습니다. 정말 아마 지구 역사상 가장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생명체가 바로 공장형 축산에 놓인 생명체라고 저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받는 생명체를 매일매일 자기 몸에 넣는다는 게 그게 과연 우리 영혼에, 좀 형이상학적인 얘기지만 영혼에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의 이제 얘기를 다뤄요. 이제 이 비건 트렌드가 이제 해외에서 얼마나 크게 유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책이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국내 얘기를 다루는데, 영국이나 뭐 독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채식 인구가 몇백 배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한국은 사실 그런 걸 체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작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아한 일이 아닌가. 여기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여긴 세계 그 어느 곳보다 변화가 빠르고 유행에 민감하며 국제적인 트렌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곳이 아닌가. 왜 유독 동물권이나 채식이라는 트렌드에서는 눈에 띄게 뒤처져 있을까?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되게 이제 굉장히 스피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하여튼 이런 유행에 좀 민감하죠. 근데 이런 육식 문화에 대해서는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비건 운동하시는 분들 혹은 동물권 운동하시는 분들의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제까지 동물 운동이 대부분 지금 한국 현실에서는 동물을 구조하거나 특히 이제 개식용 문제가 워낙 강력한 이슈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 나머지 좀 동물권 운동에서 되게 다양하게 변화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는 이 영역들이 조금 왜소화되거나 축소화되거나 혹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좀 다양한 동물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이 조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 비거니즘은 바로 그런 되게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국에서는 조금 이런 문화가, 비건 문화가 조금 좀 뒤처져 있다라는 이제 작가의 지적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2016년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비건 인구가 36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영국 전역의 저녁 식사 넷 중 하나가 채식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유럽인의 50%가 육식의 문제점을 깨닫고 의식적으로 육류 섭취를 줄이고 있다는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비건은 평범한 개인이 지구와 동물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도울 수 있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문장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평범한 개인이 위대한 실천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실천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다만 그 실천들이, 그리고 그 개인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연결되어서 세력화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트워크 할 수 있을 때 정말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연결해 볼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네트워크 해볼까를 저는 계속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네.